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22번째 미국 독립선언서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2번째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독립선언서의 기초자 토마스 제퍼슨.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 중에 일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부인권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늘에서 부여한 권리,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 세 가지, 생명에 대한 권리, 내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세 가지가 하늘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은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로 영국의 식민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 13개 식민지의 대표 56명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영국의 식민지를 벗어난 독립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었습니다. 1. 부유농의 아들 독립운동가가 되다. 토머스 제퍼슨은 1743년 4월 13일 버지니아주의 부유한 지주 가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터카호 군의 군수는 물론 치안 판사, 버지니아주의 의원 등을 거친 인물이었고요. 토머스 역시 9살 때부터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등을 배우며 여러 가지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토머스의 나이 14살에 아버지인 피터 제퍼슨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토머스는 5,000에이커, 약 600만 평의 땅과 30여 명의 노예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600만 평의 땅이면 어마어마하죠. 이후에도 목사 제임스 모우리에게 고전문학과 역사, 과학 등을 교육받은 토머스는 16살에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모든 분야에서 학구적인 궁금증과 욕심을 보였고 종종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2년 만에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거의 천재였네요. 이후 법학을 공부하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그는 버지니아 식민지의 변호사로서 많은 법적 소송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던 중 1769년에는 버지니아주 자치의회에 알버마 군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는데 당시 영국은 미국을 수탈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는 식민지인들은 모두 자연권이 있으며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급진적인 생각을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미국 식민지 13개 주에 각각 총독을 두고 주민들의 대표와 의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정치를 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프랑스, 합스부르크, 러시아, 프로이센, 스웨덴, 스페인 등의 유럽 열강 등이 벌인 7년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식민지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을 미국인들은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미국인들은 이 법안에 반발을 하면서 그 선두에 바로 토머스 제퍼슨이 있었던 것이죠. 버지니아주의 의원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1775년 열린 식민지 대표 회의에 참가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민지
미국인의 대표들은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마침내 영국과 이른바 독립전쟁을 시작했고요. 이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데 바로 이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작성한 인물 역시 토머스 제퍼슨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논쟁이 되었던 노예무역에 대한 내용 등 원본에서 4분의 1이 삭제되거나 수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가 작성한 독립선언서는 매우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 미국 모든 분야에서 기본 정신으로 강조가 되었고 각종 제도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된 제퍼슨.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한 뒤에 미국에는 정치 제도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정부를 두고 전체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각 주별로 정부를 두어서 지방 자치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맞붙게 된 거죠. 이때 제퍼슨은 주별로 자치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민주공화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민주당이 되는 것이죠. 이후 제퍼슨은 프랑스 대사와 국무장관 등을 거쳐서 1796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패배하면서 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선거는 선거인단의 최고 득점자가 대통령이 되고 차점자가 부통령이 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존 애덤스가 대통령에 제퍼슨이 부통령에 앉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당시 대통령인 연방주의자 당의 존 애덤스와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민주공화당 소속의 매튜 라이언이 구속되는 등 4년 내내 마찰을 빚게 됐습니다. 그러나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마침내 승리를 하면서 제3대 미국 대통령에 앉게 되었죠. 그는 종교, 언론, 출판의 자유를 확립했고 무엇보다 당시 프랑스 땅이었던 루이지앵, 지금의 루이지애나를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금달러에 사들여서 미국의 영토를 2배 크기로 늘려버립니다. 그야말로 가장 엄청난 크기의 땅을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시민권 획득을 위한 체류 기간을 줄여 주었고요.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했으며 서부 개척 시대의 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서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스페인과 은근한 마찰이 있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1809년 정계에서 은퇴한 뒤 그는 고향인 버지니아로 돌아가 버지니아 대학교를 세웠고요. 스스로 학장에 취임해서 민주적 교육의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게다가 철학과 자연과학, 농학, 언어학 등의 다방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몬티첼로의 성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그는 항상 많은 미국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었는데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케네디는 49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서 토머스 제퍼슨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처럼 탁월한 재능을 지닌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백악관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토마스 제퍼슨이 혼자 이곳에 앉아서 식사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49명의 노벨상 수상자들 모두 모인 것보다 토마스 제퍼슨 한 명이 더 나았다 라는 식의 말을 한 거죠.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순위에 빠지지 않고 손꼽히는 이 케네디 대통령 마저도 이처럼 토머스 제퍼슨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넘쳐나서
본인을 포함한 49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모두 합해도 토마스 제퍼슨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182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사망을 한 그는 죽음까지도 미국의 독립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평을 받게 되었고, 그의 묘비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이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제안자,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여기에 잠들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에게는 미 합중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보다는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버지니아주의 대표자였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